자, 안녕하세요. 주식 정리해드리는 주정나입니다. 일단 토요일 많이 기다리셨죠? 리포트 정리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할 텐데, 일단 오늘 어떤 걸 진행할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이제 네 종목이긴 한데요. 크게 보면은 세 가지 섹터로 나뉘어져 있다. 이런 식으로 보시면 편하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시작 전 구독 그리고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지금 제가 가지고 온 크게 봤을 때 세 가지 섹터가 무엇인지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는 요 하나생명을 가지고 왔는데 이 저번 주에 말씀을 드렸던 코리안리랑 같은 섹터의 종목이죠. 근데 저번 주에 얘기했는데 왜 또 가지고 왔냐라고 한다면 이게 리포트가 또 나오기도 했고 그만큼 이 금리 관련해가지고 같이 엮여서 움직일 섹터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가지고 왔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항상 그 종목 정리하기 앞서가지고 시장에 대해서 분석을 드리잖아요. 거기서 계속해서 나오는 이야기가 이 금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시장은 기본적으로 금리에 따라서 움직일 수밖에 없고 여기에 영향을 개별 종목도 크게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금리가 올라갔을 때 보험 관련주들은 항상 괜찮은 모습을 보여주곤 해요. 그만큼 이자 수익이라는 게 증가하니까 말이죠. 자, 미국 같은 경우에는 내년 3회 금리 인상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테이퍼링 역시도 기존 150억 달러에서 300억 달러로 속도를 높이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줬죠. 추가적으로 파악을 해야 될 게 뭐가 있을까 보면은요. 원래는 금리 인상 전에 중립금리 그리고 완전 고용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이 둘이 어느 정도 시장의 예상치를 만족하는 모습이 보여졌을 때 금리 인상과 엮여서 이렇게 올라가주는 모습을 보여주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어떠한 발언이 나왔냐면 완전 고용이 진행이 안 되더라도 금리 인상이 진행이 될 수 있다. 이런 식의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완전 고용 안 해도 나 금리 인상 하겠다라고 확정이 나온 건 아니지만 그런 발언 자체가 나온 게 이 시장이 충분히 현 페드를 매파적으로 봐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한 부분은 채권 가격에 영향을 미쳐 이 한국의 은행주뿐만 아니라 전 세계 이 금융 관련주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국만 하더라도 벌써부터 내년 1월 추가적으로 또 기준금리 추가 인상 요 얘기 나오고 있죠. 올해만 두 번 했는데 내년에 또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영국 같은 경우에도 요번에 금리 인상을 진행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그리고 유럽 같은 경우에도 여기에 영향을 미쳐가지고 점점 저금리 기조를 벗어날 것이다라고 보여지고 있죠. 아니 미국 쪽에서 금리 인상을 한다라는 건 알겠는데 왜 다른 나라는 이렇게까지 민감하게 진행을 하냐라고 하면요. 기본적으로 이 달러가 이제 전 세계적으로 투자가 돼 있잖아요. 근데 이 달러가 투자가 돼 있는 것들이 다시 되돌아가는 그러한 상황으로 연결이 될 수가 있고 그러한 상황을 막기 위해서 선제적으로 이렇게 진행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2010년도 초반 있죠. 2010년에서 2013년 요때 차트를 보시면은 제가 어떤 말을 하는지 대충이나마 이해를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미국이 돈을 풀고 그로 인해서 주가가 올라가고 그리고 다시금 돈을 회수를 했을 때 어떠한 모습이 보여졌는지. 자, 그러면 우리 한국 같은 경우에는 금리 인상을 내년에도 꾸준하게 이어갈 것이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당연히 이러한 부분은 한국의 금융주들의 긍정적인 효과로 작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나생명 상당히 좋은 흐름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이러한 부분은 하나생명을 제외하더라도 여러 생명사들의 긍정적인 시그널로서 내년에 볼 수 있겠다, 갈 수 있겠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화재 쪽 같은 경우에는요, 조금 걸리는 게 지금 나온 보험이 뭐 3세대 보험인가? 그렇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손해율이 조금 있어갖고 4세대 쪽으로 계속 엮어가지고 새롭게 보험을 가입을 시키려고 한다라고 하는데 그냥 손해율이 있다라는 것 자체가 단기적으로 실적적인 부분에 있어서 이제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만족을 못하는 상황 이렇게 연결을 할 수가 있어가지고 상대적인 약세를 보여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손해도 나쁠 건 없지만 생명 쪽을 조금 더 보는 게 어떨까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하나생명 보자.
자, 그러면 일단 첫 번째 리포트는 쭉 한번 봤고요. 뭐 여기 내용은 실적도 좋은데 금리 인상도 한다니까 올라간다는 거겠죠. 그래서 목표 주가 4천이라고 하니까 파악하실 분들은 파악하시고, 두 번째, 이제 태양광 쪽을 한번 가지고 와 봤는데요. 이 OCI랑 하나솔루션입니다. 이 왜 그런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현재 전 세계 태양광 신규 설치량은 굉장히 높습니다. 국내는 땅이 좀 좁다 보니까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제가 이제 주목을 하는 부분은 뭐냐 하면 해외 쪽을 보자라는 겁니다. 국내 태양광은 만족스러운 모습을 못 보여줄 수 있지만 글로벌 신규 태양광 같은 경우에는 우상향의 그래프를 보여주고 있어요. 여기에다가 추가적으로 미국 같은 경우에는요, 205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중에서 47%를 태양광으로 진행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계획이라 아직 확정난 건 아니지만 이대로만 진행을 하더라도 꾸준하게 태양광의 수요는 증가를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이 태양광의 구조에 대해서 많은 분들께서 이걸 어떻게 봐야 될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제가 이 부분 그냥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리면요. 먼저 이 규소, 메탈 실리콘이라는 걸 이용해서 폴리실리콘으로 바꾸는 작업을 합니다. 그리고 이 폴리실리콘이라는 재료를 이용해서 인곳 및 웨이퍼라는 제품을 생산을 하고요. 이를 이용해서 셀이랑 모듈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자, 한데 문제가 있다면은 이 폴리실리콘이랑 인곳 웨이퍼 같은 경우에는요. 전력을 상당히 많이 잡아먹어요. 하다 보니 전기값이 싼 나라면 싼 나라일수록 유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떠오른 게 중국이죠. 이 OCI가 한동안 되게 많이 뒤처졌던 게 중국과의 가격 경쟁 부분에 있어서 많이 밀리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는 문제가 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인곳 웨이퍼나 폴리실리콘 같은 경우에는 거의 그냥 한국에 있는 공장은 작살이 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일단 OCI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부분에서 살 길을 찾기 위해서 말레이시아 쪽에서 이 폴리실리콘 관련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하나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하나 큐셀이죠. 이 둘을 포기하고 셀과 모듈 쪽에 집중하는 모습을 현재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 OCI가 잡고 있는 방향도 나쁠 건 없어 보이고 하나 솔루션, 하나 큐셀이 지금 진행하고 있는 방향도 나쁠 건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자, 한동안 이 미국의 뉴스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큰 손이 될 나라는 이 미국일 거란 말이죠. 큰 손은. 근데 미국은 현재 중국과 굉장히 이 패권을 향해, 그러니까 패권을 잡기 위해서 다툼을 하고 있어요. 중국의 소재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독립하기 위한 움직임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단 말이죠. 아까 말씀드렸죠. OCI가 지금 공장을 이 동남아 쪽, 말레이시아가 맞을 거예요, 아마. 이쪽을 통해서 이 폴리실리콘 관련 사업을 꾸준하게 이어갈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중국의 제품을 안 쓰면 대안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OCI 입장에서는 이러한 부분으로 보았을 때 이제 한국 이외한 제3국의 공장을 통해서 충분히 매출을 이뤄낼 수 있다라는 것이고 하나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가정용 패널 요거 1등이에요. 그리고 기술적으로 보았을 때 셀이랑 모듈은 이 기술력이 많이 이렇게 침투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여기가 약간 저부가 가치면은 이 둘 같은 경우에는 고부가 가치 사업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전 세계 순위를 보면요. 전 세계 10위권 안에 8개가 중국이고 아마 맞을 겁니다. 7, 8개가 중국이고 한 곳이 그 미국 기업 하나 있고 한 곳이 하나 솔루션입니다. 그러면 이 7, 8곳이 중국이라고 했잖아요. 미국이랑 중국이랑 싸우는데 이 중국 기업의 제품을 사는 데 있어가지고 메리트를 많이 줄까요? 상대적으로 미국 제품이랑 이 하나큐셀 요 제품을 쓰지 않겠냐라는 것이죠. 이제 앞으로 가장 많은 태양광 패널을 살 것이다라고 보여지는 나라에서 중국 제품 잘 안 쓸 것이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이 대체재가 그렇게 많지도 않은 상황이다라고 하면은 이 하나 입장에서는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연결이 되는 그렇지 않겠냐라는 것이죠.
물론 이 리포트를 자세히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아직 관련 법안이 통과가 된 건 아닙니다. 그래도 이 골자 자체는 안 바뀔 것이고 이 숫자만 조금 바뀔 것이다라고 생각되거든요. 목표 주가를 내리긴 했지만 요거는 한 6개월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으니까 제가 생각을 했을 땐 요거는 일단은 뭐 무시를 해서는 안 되겠지만 그냥 얘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구나 파악 정도만 하고요. 그리고 최근에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이렇게 내린 것도 있을 거예요. 그냥 이 관련 법안이 진행을 됐을 때 이 태양광의 탑 티어 중에 하나로 이 하나솔루션 떠오르는 걸 생각을 하면서 기대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서 얘기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최근에 폴리실리콘 가격이 많이 올라갔었잖아요. 이 중국의 전력난으로 인한 문제였는데 그것도 한국의 미세먼지와 함께 가격 안정도 다시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원재료의 가격 상승 요거는 지금은 덜 걱정을 해도 될 것 같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서 본다면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모듈이랑 셀 쪽으로 해서 보시면 되겠고요. OCI 같은 경우에는 폴리실리콘, 폴리실리콘 쪽으로 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여기서 나오는 것도 똑같아요. 네. 이제 친환경 관련해서 요 보조금 이거 풀리면은 태양광 수요 늘어날 것이다. 그럼 매출 올라갈 거다. 근데 OCI 역시도 최근에 많이 빠졌기 때문에 목표 주가가 좀 떨어진 것이 아닌가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요거 하나솔루션과 OCI 내년을 좀 지켜보자. 이 둘 다 이 금리 쪽이나 이 태양광 쪽이나 계속 지켜봐도 좋은 것 같아요. 이쪽은 진짜 지켜보면은 좀 장기 투자 기준으로 봤을 때 큰 재미 줄 거다라고 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을 보도록 할 텐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솔직하게 뭐 특별한 건 없어요. 얘가 지금 떠오르고 있는 부분이 일반 식품 플러스 이 건기식 때문이거든요. 리포트가 나온 것도 요 건기식을 주목하자 약간 이런 느낌으로 나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건기식 시장이 커지고 있는 거 이제 코로나 때문에 더 커지고 있다. 요 정도는 알 수가 있기는 한데 관련 섹터의 종목들이 전부 다 빠졌단 말이죠. 근데 이걸 왜 가지고 왔냐? 전 요것 때문에 가져왔습니다. 동종 업계 대비 소폭 할인되어 거래 중이다. 막 큰 수익까지는 힘들 수 있어도 이렇게 동종 업계 대비 소폭 할인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면 결국엔 맞춰가거든요. 아예 실적이 안 나오는 기업도 아니고 지금 21년 예상 실적 추이가 100억 조금 안 되는 수준이에요. PER로 10이 조금 안 되죠. 이거는 PER 11 수준으로 맞춰 갈 겁니다. 그리고 저게 이유가 있어가지고 동종업계 대비 할인을 하는 것이 아니냐를 알 수 있는데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아마 이전 상장을 해서 이런 모습이 나타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전 상장하고 판매되는 매도 물량들 요거 소화하느라 좀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싶으니까 결국에 물량 소화하면 적정 위치까지 가는 거 생각을 하면은 그 정도 부분은 기대하면서 지켜봐도 괜찮지 않을까 싶네요. 자, 해서 이렇게 네 가지 종목 봤는데 차트 안 보고 넘어갈 수 없겠죠? 차트 한번 보고 그리고 나서 마치도록 할게요. 자, 일단 하나생명. 이게 어제 제가 리포트를 보고서 이거 넣어야지 했던 종목인데 오늘 올라가 주네요. 근데 이것 자체만으로 솔직히 뭐 추세가 다시 위로 올라가기 시작한다? 라고 할 수는 아직은 없기는 한데 힘이 없다면 이런 모습 자체가 안 나왔을 거 아니에요. 자, 그리고 수급을 본다라고 하더라도 외국인과 기관에서 점진적으로 오늘 들어오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돈 들어온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는 소리겠죠. 자, 그리고 하나솔루션.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기관들이 저점에서 많이 산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외국인 같은 경우에도 최근부터 여기서 다시 들어오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고 그냥 긍정적인 상황이다라는 거예요, 얘도. 추세가 완벽하게 돌았다라고 보기에는 어려워도 이렇게 저점 부근에서 돈이 들어온다라는 것 자체가 시간이 조금 흘렀을 때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니까 말이죠. 그리고 OCI를 바라보자면, 그러니까 OCI 같은 경우에도 돈이 들어오긴 하는데요. 근데 개인적으로 하나솔루션과 OCI를 고르라라고 하면은 저는 하나솔루션 쪽을 보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이제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이 석유화학 같은 경우에도 이제 엮여 있는 막 그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이 평가를 잘해야 될 것 같기는 한데 그래도 이제 고부가 같이
이런 것만 생각을 한다면 하나솔루션이 조금 더 한 단계 위로 픽을 줘도 되지 않을까. 근데 뭐 나쁠 건 없습니다. 자, 그리고 S&D 보자면 아래쪽에서 이 종목 역시도 차근차근 돌아주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아직 특별하게 보여지는 그런 모습은 안 보여지죠.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동종 업계 대비 할인되고 있다라고 하면은 동종 업계 기준 맞춰가지고 올라가는 시그널이 한 번 정도는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게 폭이 크진 않더라도 그 정도 수익이면 뭐 그러니까 수익이면 나쁠 게 없잖아요. 안정적인 매매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이런 것도 한번 있구나 정도로 파악하시는 것도 좋아 보여요. 오늘 영상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것저것 지금 좀 얘기를 하다가 빠뜨린 것들도 있을 수도 있고 아쉽게 얘기를 준비를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좀 영상이 길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걸 수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도 지금 제가 가지고 온 종목들 점진적으로 본다라고 했을 때 너무나도 좋은 종목이니까 다른 영상들 올라오는 것들이 있을 거거든요. 그런 것까지 파악하시면서 한번 분석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분석하는 방법도 또 여러 가지니까요. 아무튼 저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께 제 영상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이번 리포트 분석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을 드리고요. 자, 그러면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다음 주에 다시 뵙도록 할게요. 주말 잘 보내세요, 여러분.